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지방 조직의 남녀 차이에 따른 비만 영향을 알아보려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비만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 조직의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선포할 만큼 비만은 현대사회에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의 비만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 등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비만은 여러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은 2012년 30.2%에서 2021년 38.4%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49.2%로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7.8%로 여성 4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의 비만율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만과 관련하여 지방 조직은 크게 백색 지방과 베이지색 지방, 그리고 갈색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백색 지방은 흔히 비만을 유발하며 과도한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신생아 이후 성인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여 소량만 남게 되지만 백색 지방에 저장된 에너지를 연소하면서 체지방을 줄여주는 착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추울 때 더 많이 활성화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지색 지방은 백색 지방이 갈색화된 지방으로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의 중간 형태이며 특정 조건에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한편 백색 지방은 분포 위치에 따라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분포하는 지방으로 에너지 저장, 체온 유지 및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내장 주변에 분포하는 내장 지방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효율을 감소시켜 피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한 비만과 만성질환 발생의 위험도 분석 결과 정상 그룹에 비해 체질량 지수만 비만인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도는 1.6배 높았으나 체질량 지수와 내장 비만의 기준이 되는 허리둘레 모두 비만인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도는 2.7배로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역시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모두 비만인 그룹의 질병 위험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 조직의 분포는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만은 허리를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의 체지방 분포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남성은 주로 허리 상반신 또는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사과형 비만 형태를 보이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폐경전 여성은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방이 축적되는 서양배형 비만 형태를 보이며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의 분포가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피하 조직에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되는 것은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대사 이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폐경 후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폐경 전과 달리 내장 지방에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되어 사과형 비만 형태로 변하면 남성과 같이 대사성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 조직의 축적과 그 기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비만과 여러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성차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별 차이가 발생하였을까요? 비만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자체로 체중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지방 축적 및 비만의 발달 성향은 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의 신호를 감소시켜 식욕을 억제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에 반응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어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백색 지방 조직을 지방 연소의 역할을 했던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키거나 지방 조직의 대사 기능을 증가시켜 지방 분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서 주로 사춘기 초경 이후 증가하여 임신과 수유에 대비하기 위해 체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속히 감소되어 기초 대사량의 감소,
둔부와 대퇴부에 있는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 감소 등으로 인해 남성형과 같이 복부의 지방이 축적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여러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에서의 에스트로겐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 및 지방간 발생에 기여하며 지방 조직에서의 에스트로겐 결핍은 비만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대사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 및 비만에 걸리기 쉬운 대사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비만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지방세포에 작용하여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그러나 이미 비만한 남성의 경우 과도하게 증가된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유도하는 아로마타제의 활성이 높아짐으로써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의 전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남성 호르몬의 결핍을 더욱 유도하게 되어 비만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남성의 갱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근육은 더욱 감소하고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흡수는 활성화되어 결국 복부지방이 축적되고 복부비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만의 유형은 왜 중요할까요? 지방 분포에 따라 다른 비만 유형은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지방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질환 발병의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혈당장애, 고중성지 방혈증, 복부비만, 높은 혈압,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지방의 분포는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같은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인 고도 비만일지라도 피하 지방이 높은 서양배형 비만과 달리 복부 내장 지방이 증가된 사과형 비만은 당뇨 및 대사증후군의 높은 위험도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사증후군의 발생과 관련하여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복부 지방이 낮고 피하 지방이 높은 서양배형 비만의 경우 낮은 중성지방과 높은 인슐린 민감성과 같은 정상적인 대사 지표를 나타내지만 복부의 내장 지방이 높고 피하 지방이 낮은 사과형 비만은 고지혈증 및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의 발생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성호르몬은 또한 간과 지방 조직의 지질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장 백색 지방은 지방 분해율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높습니다. 그러나 피하 백색 지방은 지방 분해율이 낮으며 더 많은 지방 저장과 갈색지 방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폐경전 여성은 동일 연령대 남성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위험도가 더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수준의 비만일지라도 지방 조직의 분포 및 비만의 유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대사성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성별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에서 성별 차이의 분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질량 지수에 대한 비만 기준에서 벗어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올바른 비만 치료 및 대사성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